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오늘은 11과 한국의 교육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요, 취학이라는 말을 공부했습니다. 취학이란 것은 학교에 입학하다, 학교에 들어가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학교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미취학이라고 얘기합니다. 미취학 아동, 그러면 만 0세에서 5세까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초등학교는 만 6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미취학 아동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100%입니다. 거의 100%예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100%예요. 진학률이 거의 100%입니다. 왜요? 왜냐면 의무교육이기 때문입니다. 꼭 해야 됩니다. 의무, 꼭 해야 되는 거. 어디까지 가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꼭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진학률이 거의 100%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들어갈 땐 진학률이 몇 %예요? 98%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높은 편이다. 그래서 OECD 국가에서 아주 높은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들어가는 경우는요, 지금 70% 정도가 됩니다. 70% 이상이 된다고 봅니다. 자, 우리 교육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교육을 하고자 하는 의지, 교육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그런 것들을 교육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할까요? 왜냐면요, 취업을 할 때, 그리고 임금, 돈을 받을 때 월급, 연봉, 이런 돈을 받는 것을 임금이라고 하는데요. 급여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임금을 받을 때 차이가 나고요. 취업을 할 때도 대학 졸업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문대학 졸업 이상 또는 대학 졸업 이상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학교를 졸업해야 취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취업 때문에. 또 임금은요, 취업을 똑같이 했더라도 만약에 고졸이 연봉이 100을 받는다 치면 중졸 같은 경우에는 71 정도만 받습니다. 전문대졸은 116, 4년제 대학 졸업이면 대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161 정도를 받습니다. 1.6배 정도를 받죠. 자,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만약에 대학교 졸업을 하고 1년 동안 일을 하면 얼마를 받습니까? 와우, 3,2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학교에 꼭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대학교를 가기 위해선 돈이 많이 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학교만 다니다가 대학교에 가면 돈이 별로 안 들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공교육이라고 하죠. 학교만 다니는 공교육. 공교육에 반대되는 개념은 사교육입니다. 사교육이라는 것은 학원, 과외,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사교육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교육은 돈이 많이 들어요. 사교육비가 이 돈이 많이 든다. 그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대학교를 졸업하면요, 취업을 할 때 또 임금 협상을 할 때 어떻습니까? 유리하다.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안 가면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농구를 해요. 자, 농구를 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고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 더 좋습니까? 이 사람이 훨씬 쉽죠.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농구공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 사람은 더 좋습니다. 유리하다 라고 얘기하고요. 이 사람은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임금을 받을 때 또 취업을 할 때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결혼을 할 때도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경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경쟁이라는 말은 대학교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데 3명만 오세요. 3명만 받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자, 경쟁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경쟁이 치열하다. 경쟁이 치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누가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중1, 중2, 중1, 중3, 고1, 고3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 누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습니까? 이 학생이죠. 그래서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어떤 스트레스예요? 대입 스트레스겠죠. 공부 스트레스겠죠. 학업 스트레스겠죠. 자,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 고3들이요. 병에 걸린 것처럼 됩니다. 그래서 고3병이라고 얘기했고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입학시험, 자, 입시라고 얘기하는데요. 입학시험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힘들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입시 지옥이라는 말을 합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아주 끔찍한 곳이죠. 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입시 지옥이라는 것은 경쟁이 치열한 끔찍한 아주 힘든 입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입시 지옥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 고3병을 얘기하는데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라는 것은 고통받다인데 이 스트레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고통받아서 힘들어하는 것을 고3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것과 비슷한 게 중2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2병이라는 것은 옛날에 사춘기라는 말 아시죠?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좀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이상한 생각을 해요. 그 시기가 중학교 2학년 때쯤에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2병이라는 말은 옛날에 사춘기를 좀 다르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에서 어른이 될 때 조금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좀 특별한 생각과 말을 하는 것을 중2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2병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한국의 교육열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교육열, 이 교육열은 좋아요? 나빠요? 자, 장점도 있고요. 단점도 있습니다. 자,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자, 한국 사회가, 한국의 경제가 발전을 할 때 이 교육열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도움을 주다를 조금 다른 말로요. 이바지하다. 한국 사회 발전, 한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한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요. 우수한 인재,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우수한 인재, 엘리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트들이 이렇게 한국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 이바지했다, 이렇게 장점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요, 사교육비.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교육, 학교 교육이 아니라 학원, 과외, 다른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국민들이 힘들어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큰 단점이죠. 학생들의 스트레스. 자, 아까 고3병을 얘기했는데요. 옛날에는 고3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고1, 중3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요즘은 어때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연령,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대학교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큰 단점이 될 수 있겠죠. 자, 여기에 한국이 있고요. 여기에 미국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에 아빠, 엄마, 아이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요,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하면 좋겠는데 영어 교육을 미국에서 받게 하면 어떨까요? 이 아이들은요, 이제 6살, 9살입니다. 6살, 9살짜리 아이들을 유학을 보내요. 유학을 혼자 보낼 수 없잖아요. 이 아이들만 보낼 수 없으니까 엄마하고 이렇게 같이 가면 어떨까요, 여보? 그래서 이 아빠가요, 오케이, 그래, 가고 이 아이들은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이 엄마가 이 아이들을 돌봐. 이렇게 해서 엄마와 아이들은 미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엄마와 아이들은 없고요. 아빠는 여기서 뭐합니까? 열심히 일해요. 일해서 돈을 법니다. 돈을 벌어서 미국에 이렇게 보냅니다. 아빠는 혼자 남고 아이들과 엄마는 미국에 외국에 이렇게 가서 유학을 합니다. 교육을 받습니다. 이런 남자를요, 기러기 아빠라고 얘기합니다. 1990년대 말부터 조기교육 열풍이 불었어요. 자, 조기교육이라는 말은 우리 4단계 때 배웠는데요. 교육을 시키는데 아주 이른 시기에, 그러니까 빠른 시기, 어린 나이에 교육을 하는 건데요. 이 열풍이라는 것은 큰 유행을 아주 많이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렇게 열풍이 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조기교육 열풍이 불었는데 그때 기러기 아빠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왜 기러기 아빠예요? 왜 기러기 아빠인지 봅시다. 기러기는 이렇게 새예요, 새. 자, 이런 새가 있습니다. 새가 이렇게 하늘을 날죠. 자, 그런데 이 새는요, 여름에는 한국에 오고요. 그 다음에 가을이 돼서 겨울이 곧 오면 남쪽에 있는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여름이 되면 돌아오고 가을이 되면 다시 떠납니다. 이런 새를요, 철새라는 것은 계절마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새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아빠가 1년에 한 번 가족들을 이렇게 보러 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일을 하죠. 그리고 6개월에 한 번 갑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보고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일을 하죠. 그래서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멀리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모습이요. 이런 철새의 모습, 철새 중에서도 기러기 같은 모습이다 해서 기러기 아빠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자, 우리 11과 한국의 교육열을 한번 봤는데요. 자, 우리 교재를 읽고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 한국의 교육열. 1. 한국은 왜 대학 진학률이 높을까? 한국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부 특수목적 중학교를 제외하면 대부분 특별한 시험을 보지 않고 입학한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거의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치는 학생들의 비율은 2014년 기준 98%로 OECD 국가 평균인 82%보다 높다. 한국의 고등학교 이수 비율이 높은 것은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점과 관련이 깊다.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른다. 수능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나 졸업자 및 이에 해당하는 학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고 매년 11월에 실시된다. 수능은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는 시험으로 대학 진학을 위해 치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수능 이외에도 각 대학에서 면접, 논술 등을 거친 후에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2014년에는 약 70%에 달하였다. 한국에서 교육은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인식된다. 물론 가정 배경 등도 중요하지만 학력은 취업과 임금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처음 받는 연봉을 100이라고 할 때 중학교 이하 졸업자가 71, 전문대 졸업자가 116, 대학교 이상 졸업자가 161로 집계되어 한국의 학력별 임금 차이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을 나와야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고 취업, 결혼 등에 유리하다는 생각 때문에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많은 부모들이 비싼 등록금을 감당하면서도 자녀를 기꺼이 대학에 보내려고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2. 기러기 아빠는 왜 생겼을까? 한국은 대학 진학률뿐 아니라 교육열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다. 한국의 높은 교육열은 우수한 인재를 많이 길러내는데 크게 이바지했고,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가 짧은 기간에 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교육열로 인해 몇 가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높은 교육열은 대부분 대학 진학을 위한 것이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부모들이 특히 자녀의 중고등학교 시기에 사교육비로 적지 않은 돈을 쓴다. 정규 학교 교육만 받을 경우에는 그리 큰 돈이 들지 않지만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을 받으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사교육은 부모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부담을 준다. 많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밤 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하거나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생활은 더욱 힘들다. 그래서 고3병, 입시지옥과 같은 힘든 고등학교 생활을 표현하는 말도 생겨났다. 최근에는 과학고나 외국어고 등과 같은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좋은 대학 진학에 유리하다고 인식되면서 대학 입시뿐 아니라 일부 고등학교의 입학 경쟁도 치열해지고 그에 따라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연령도 더 낮아지고 있다. 한편 대학 진학과 취업에 영어 실력이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영어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다. 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영어를 쓰는 나라로 조기 유학을 보내기도 한다. 이때 어린 자녀만 외국에 혼자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아이의 엄마가 같이 가게 되고 아빠는 한국에 남아서 돈을 벌어 학비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아빠를 기러기 아빠라고 한다. 1990년대 말 조기 유학 열풍으로 시작된 기러기 아빠의 증가는 가족 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한다. 정리하기 1. 한국은 왜 대학 진학률이 높을까? 한국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대부분 입학시험을 보지 않고 입학할 수 있음. 한국에서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지만 거의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함.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름.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유는 좋은 대학 진학이 곧 취업, 임금, 결혼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임. 2. 기러기 아빠는 왜 생겼을까? 한국인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은 교육열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음. 높은 교육열로 인해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지나친 입시 경쟁 등의 부작용도 나타남. 치열한 경쟁은 고3병, 조기 유학, 기러기 아빠 등으로 표현되는 사회 현상을 가져왔음. 자, OX 문제부터 풀어봅시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다. 다른 나라와 한국을 이렇게 비교했는데요. 비해가 있으면 없애버리면 돼요.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낮아요, 높아요? 높죠. 높은 편이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X가 되겠네요. 한국에서 교육은 사회적 지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다. 아까 취업할 때 아니면 임금을 정할 때 아니면 결혼할 때 이런 것들이 사회적 지위에 관련이 있죠.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맞아요.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의무교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의무교육입니다. 그런데요. 이 뒷부분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이 많지 않다? 많지 않아요? 98%라고 있습니다. 많지 않나요? 아주 많죠.
X가 되겠네요. 자,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인데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게 너무 기네요. 그래서 이걸 수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능이요. 그래서 대학교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대학 수학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시험을 봅니다. 그냥 대입시험, 입학시험, 대학 입학시험, 입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의 교육열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아봅시다. 한국의 교육열은 매우 높은 편이죠. 틀렸네요. 입시 지옥은 한국 학생들의 힘든 입시 생활을 표현한 말이다. 맞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고요. 입시 지옥에다가 고산병까지 같이 알아둡시다. 조기 유학이라는 것은 어린 나이에 빨리 외국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이거는 너무 늦은 나이죠. X가 되겠네요. 기러기 아빠라는 것은 자녀의 교육비 때문에 여기까지 맞는데 외국에 나가요? 아니요. 한국에 남습니다. 한국에 남아서 일하는 아빠죠. 그럼 외국에 누가 나갑니까? 외국에 나가는 것은 엄마와 아이들이 외국에 나가서 교육을 받고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X가 되겠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오늘은 11과 한국의 교육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12과 지역사회와 평생교육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